안녕하세요. 신학원 토익 라이브의 에듀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자, 파트별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저와는 파트 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2는요. 이렇게 질문을 듣고 이어지는 보기 3개 중 정답을 고르면 되는 파트입니다. LC 문제 총 100문제죠. 이 100문제 중에 30문제가 들어가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다른 파트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문제지를 보고 단서를 얻을 수 없는 파트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Mark your answer A, B, C. 자, 이렇게만 문제지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트 2는요. 오로지 듣고만 풀어야 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파트 2 100% 다 듣고 이해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요. 그럴 수 없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토익이란 실험 자체가요. 100%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파트별로 또는 유형별로 전략을 익히신다면요. 얼마든지 점수 올리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요. 파트 2 푸시는 방법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 2는요. 우리가 흔히 정답을 들어야 된다 또는 정답 유형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정답 유형 외우기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요.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듣긴 조금 어렵죠. 따라서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요. 정답을 듣자가 아니에요. 우리 강의의 핵심은요. 정반대로 오답을 듣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듣기는 어려워도요. 오답을 듣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왜 틀리는 거냐면요. 자꾸 듣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지만 오답으로 유도하는 이 함정들에 자꾸만 빠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들리는 것만으로도 오답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답을 어떻게 판단하냐? 오답에도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답 유형처럼 아주 많지 않고요. 딱 8가지 오답 유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요. 그 오답 유형 8가지와 나오면 정답인 시리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답 유형 8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답 유형 8가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들리면 이런 오답이구나 또는 저런 게 들리면 저런 오답이구나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번 오답 유형부터 볼게요. 자, 1번은요. 반복어 파생어 오답 유형인데요. 질문과 보기에서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들린다거나 또는 파생되는 관계의 단어가 나온다면 오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파트 2에서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나 파생되는 말들은 오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유사 발음 오답 유형입니다. 질문과 보기에서 유사한 발음이 들린다면 오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목은 쉬운 것 같은데요. 의외로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요. 파악하기 어려운 오답 유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째 오류 보면요. 동의어, 반의어, 오답 유형입니다. 우리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외우죠. 단어는 많이 외워도요.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단어끼리의 연관성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어휘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연상어 오답 유형이 되겠는데요. 질문에서 어떤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보기에 넣어놓는 오답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주어 오류고요. 6번의 대명사 오류. 이 5번과 6번은 함께 가도록 할 건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냥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보시면요. 의문사 오답 유형입니다. 질문의 의문사와는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면 오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8번 yes, no 오답 유형인데요. 자, 이 제목만 보고는 전혀 모르겠죠. 우리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하게 모두 다 살펴봤고요. 우리 총 3문제 플러스 예문 하나로 8가지 오답 유형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질문부터 들어봐야겠죠? 질문 함께 들어볼게요. Have you sent the official guest list to the personnel manager?
자, have you sent 보냈냐고 묻고 있습니다. guest list 손님 명부를 보냈냐고 묻고 있네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ave you sent the official guest list to the personnel manager? Have you sent the official guest list? 자, 공식 초청 손님 명부를 보내셨습니까? To the personnel manager, 인사 부장님에게 보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사 have를 이용한 일반 의문문으로 묻고 있죠. 질문 파악해봤고요. 이 질문 기억하시면서 보기 A 들어보도록 할게요. A. The $13 billion merger was officially announced. Was officially announced. 자, officiall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13 billion merger was officially announced. 네, 130억 규모의 합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질문에 the official guest list. 자, 여기서 official 이 단어의 파생어인 officially를 보기에 등장시켰죠. official, officially 파생어 관계를 이용한 1번의 파생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파생어는요, 발음도 비슷해서 유사 발음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죠. official, officially 유사 발음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1번의 파생어 오류 살펴봤고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13 billion merger was officially announced.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보기 B 한번 들어보죠. B. Yes, we don't require you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자, personal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we don't require your personal information. Yes, 네. We don't require.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대요. Your personal information. 귀하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질문에 나왔던 personnel과 굉장히 유사한 발음인 personal이 이용한 유사 발음 오답이었습니다. 2번의 오답 유형이죠. 관련 부분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질문에 Personnel manager. 보기에 Personal information. 네, 이런 유사한 발음을 들려줌으로써 오답으로 유도했던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듣지 못했다면요. 아예 생소한 보기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들린다면 답으로 고르시겠죠. 네, 결국 보기 A와 B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어, 유사 발음, 파생어 들렸다 하면 오답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것이 들리면 오답이다 꼭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A와 B까지 봤는데요. A와 B가 모두 다 오답이죠. 결국 남아있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C. Yes, he told me he received it yesterday. 한 번 더 들어볼까요? Yes, he told me he received it yesterday. 네, 그는 나에게 말했대요. He received it yesterday. 그가 어제 그것을 수령했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he는요. 질문에 있는 personnel manager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사 부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에게 보내줬냐고 물은 질문에 지금 그가 나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답 C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he told me he received it yesterday.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오답을 하나하나 지우고 나니까 정답이 남은 거죠. 이렇게 들리는 것만으로도 오답을 지울 수 있고 오답을 지우면 정답이 남는 파트가 Part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오답 유형들을 살펴봤는지 보고 넘어갈 거예요. official, officially 유사 발음으로 들렸던 파생 오답이었죠. 1번 봤고요. personnel, personal 자, 유사 발음 오답 2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hen will the technician install the new security software on our database server? 네, when will 그리고 install security software. 자, 이 부분만 들었다면요. 우리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건가요? 이런 의미의 내용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요. 의문사 when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죠. When will the technician install the new security software on our database server? 자, 언제 그 기술자는 설치할 건가요? The new security software, 새로운 보안 소프트웨어를 on our database server,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when으로 묻고 있죠. 이렇게 when으로 묻는다면요. 시점 또는 조건 등에 대한 대답이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으로 물었을 땐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한 대답이 답일 확률이 높다 알아두시고요. 그럼 보기 A 바로 들어볼게요. A. There is a security deposit of $300. security deposi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security deposit of $300.
네, $300의 a security deposit,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질문에서 들렸던 security software 그리고 보기에 security deposit, security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따라서 반복어 오답이 되겠네요. 자, 처음부터 계속 말했었죠. 들려서 고르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나온다면 자꾸 정답으로 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어 들렸다 하면 오답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의 security deposit, 보증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A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security deposit of $300. 네, 그럼 이어서 보기 B 가보도록 하죠. B, At an auto repair shop. 자, 전치사 at 뒤에 장소 나오고 있습니다. at 그리고 repair shop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t an auto repair shop. 자동차 정비소에서요 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 이 보기에는요. 오답 유형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질문에서 지금 when으로 묻고 있죠. 이렇게 when으로 물을 땐 어떤 표현이 답이 되기 쉽다? 시점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답이 되기 쉽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보기 B는요. at 뒤에 장소가 나왔죠. 장소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when이 아닌 where 의문문에 어울리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몇 번 오류? 이렇게 질문에 의문사와 관계없이 다른 의문사와 관련된 대답을 하고 있으면요. 7번에 의문사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류 찾아봤죠. 의문사 오류 찾아봤고요. 두 번째 오답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보시면요. technician, 기술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보기 B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repair shop. 자, technician, 기술자에서 연상할 수 있는 repair shop, 정비소를 이용한 연상어 오답이에요. 자, 지금 의문사 오류와 연상어 오류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던 보기였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죠. At an auto repair shop. 자, 이 문제도 지금 보기 A와 B가 확실한 오답입니다. 오답 지웠죠? 이제 남는 보기 C가 정답입니다.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C, It was done already yesterday.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was done already yesterday. 네, 이미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Yesterday, 어제 끝났다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it은요, 질문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고 있고요. 지금 when으로 물은 질문에 어제 이미 끝났다면서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니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It was done already yesterday. yesterday 시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정리 한번 해야겠죠.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보기 A에서 security software, security deposit A 1번의 반복어 오답을 살펴봤고요. 자, B, 보기 B를 통해서는요. 일단 4번 살펴봤죠. technician, 기술자에서 연상 가능한 repair shop, 정비소를 이용한 연상어 오답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의 의문사 오류도 살펴봤습니다. when으로 물었는데 where, 장소에 어울리는 답변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Who's going to speak at the company's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Who's going to speak? 자, 누가 연설할 것인지 묻고 있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o's going to speak at the company's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네, 누가 연설할 건가요? 회사의 10주년 기념 파티에서는 이란 뜻인데요. 지금 의문사 who로 묻고 있죠. 이런 의문사 의문문에서는요. yes나 no, 네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who로 물었을 때는요. 신분, 직책, 직업에 관한 내용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신분이나 직업, 직책에 관한 내용이 답이 되기 쉽겠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보기 A 바로 가볼게요. A. We'll meet with the client at 10.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meet with the client at 10. We'll meet with the client at 10. 자, at 10 시점이 나왔습니다. 10시에 만난다며 지금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서는 어떻게 물었죠? Who's going to speak? 네, who's going to speak? 의문사 who로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 봤던 문제의 유형이죠. 네, 누구냐고 물었는데 지금 시점에 관련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when에 어울리는 대답을 하고 있죠. 자, 몇 번의 오류? 7번의 의문사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meet with the client at 10. 네, 다음 보기 B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 Yes, she can speak Chinese fluently. 자, yes, 네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Yes, she can speak Chinese fluently. 자, yes만 듣고도 오답으로 지워내셔야 했던 보기죠. 분명히 질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땐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yes로 대답하고 있네요. 자, 지금 8번의 오답 유형이 되겠는데요. 우리 8번 문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했죠. 잠시만 문제 나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8번의 yes, no 오류 보고 넘어갈게요. 크게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문사,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두 번째는 선택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의문사 종류에는 뭐가 있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 여기에 플러스 which까지 총 7가지 의문사가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중에 하나로 물어봤을 때는요. 우리가 yes 또는 no,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의문문인 경우에는요.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선택 의문문의 형태부터 살펴볼게요. 자, 형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or 단어 또는 구 or 구 또는 의문문 or 의문문으로 물었을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 딱 2가지의 경우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바로 단어 또는 구로 물었을 때가 되겠는데요. 예외적으로 의문문 or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는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yes, no 오류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정리되어 있죠. 이 화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보기 B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후로 물었는데 yes,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죠. 따라서 8번의 yes, no 오류가 되겠고요. 자, 이 보기에서는요. 2개의 오답 유형이 더 숨어 있습니다. 2가지 마저 찾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관련 부분만 질문과 보기 들어보겠습니다. Who's going to speak? Who's going to speak? 그리고 보기에서 She can speak. She can speak. 자, speak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들리고 있죠. 따라서 1번의 반복어 오답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3개 중에 2개를 찾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다. 주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어 보시면요. she, 그녀가 주어죠. 근데 질문을 보면요. 어디에도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답할 때 인칭대명사 she로 대신할 부분이 없죠. 주어가 잘못됐어요. 따라서 5번의 주어 오류이기도 한 보기였네요. 자, 주어 오류와 6번의 대명사 오류는 함께 보기로 했죠. 잠깐 문제를 나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올까요? 네, 주어 오류와 대명사 오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어 오류는요.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잘못된 인칭 대명사가 문제라면요. 대명사 오류는 말 그대로 잘못된 대명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겠죠.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view the samples?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대답으로는 Yes, I reviewed it 또는 them. 자, 여기서 대신하는 것 is일까요? them일까요? 자, 여기서 대신하는 것은요. samples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뒤에 s가 붙어 있죠. 명사의 복수 형태를 대신하는 부분이므로 단수 대명사 it이 아닌 them으로 대신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it으로 대신하고 있다면 바로 대명사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문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골라냈기 때문에 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막상 귀로만 듣고 해석으로 골라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대명사의 단복수 잘 구분하지 않고요. 또 앞에 나왔던 단어를 대명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주어와 대명사는요. 해석으로 접근하면 골라내기 어렵고요. 우리는 점검의 대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어와 대명사 점검하며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와 대명사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보기 B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주어 오류와 대명사 오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보기 B에서 총 3가지의 오답 유형을 살펴봤죠. 첫 번째, yes, 네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8번의 yes, no 오류 봤고요. 두 번째, speak, 반복되고 있죠. 1번의 반복어 오류, 그리고 she, 그녀로 대신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주어 오류 플러스 대명사 오류까지 살펴봤네요.
자, 이 문제도 A와 B가 지워졌으므로 남아있는 보기 C가 정답이겠죠?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C. The president is planning to. The president. 자, 직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president is planning to. 회장님께서 연설하실 계획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처음 질문을 파악할 때 말했었죠. 후로 물어봤을 때는요. 신분이나 직책 또는 직업에 관한 내용이 답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the president, 직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답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president is planning to. 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마지막 문제의 보기 A를 보고는요. 후로 물어봤는데 when에 어울리는 답변하고 있었죠. 몇 번에? 7번에 의문사 오류 살펴봤고요. 자, 보기 B에서는 총 3가지의 오답 유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죠. 8번에 yes, no 오류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5번, 6번 함께 봤습니다.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1번 반복어 오답 유형까지 살펴봤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1번부터 8번 중에 총 7가지 오류를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뭐 남았죠? 3번에 동의어, 반의어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문으로 동의어, 반의어 오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질문 보시면요. Why is that door closed? 닫는다는 표현 나와 있고요. 자, 보기 보시면요. open, 연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closed, open. 자, 두 개가 반의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오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의외로 쉬운 단어에 동의어 또는 반의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단어는 많이 외우죠. 단어는 많이 외워도요. 단어 간의 연관성을 빠르게 캐치할 수 없다면 좀 틀리기 쉬운 오답 유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면서 정리하시고요.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 간의 연관성도 함께 외우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 3문제와 예문 하나로 이렇게 8가지 오답 유형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자, 이 3문제로 연습 꼭 하시면서 이런 것이 들렸을 때는 이런 오답 유형이구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전 문제로 꼭 복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좀 편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나오면 정답인 시리즈들 보고 넘어갈게요. 이른바 나오면 정답인 시리즈 보고 갈 건데요. 자, 유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몰라 또는 알아볼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요. 파트 2에서 답이 되기 쉬운 표현들이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고 갈까요? Who will be making the keynote speech at the conference? 기조 연설은 누가 하니요? 회의에서.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표현들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요. I don't know 또는 I'm not sure, let me check. 결국 몰라요 또는 알아볼게 이런 표현들이죠. 자,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냥 파트 2에서 몰라요 또는 알아볼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정답이 되기 쉽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나오면 정답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유형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유형 선택 의문문에서 나오면 정답이 되기 쉬운 표현들 함께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선택 의문문에서 나오면 정답인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선택 의문문에서 꼭 2가지 중에 하나, 즉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택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화면에 나와 있죠? Either, neither, both, 그리고 whichever. 결국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자, 예문이 지금 나와 있네요. Would you prefer green tea or coffee? 자, 녹차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커피를 드시겠어요? 녹차나 커피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Either one would be fine. 자, 둘 중 하나, 어느 쪽이든 좋아요. 또는 neither, 둘 다 싫어요. I like both, 둘 다 좋아요. Whichever would be fine.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꼭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선택 의문문인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그런데 의문문 or 의문문인 경우에는 간혹 yes, no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파트 2 모두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정답을 듣자가 아니었죠. 반대로 오답을 듣자였습니다. 자, 근데 오답을 어떻게 듣죠? 오답 유형 8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답 유형 8가지를 살펴봤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오답 유형 8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판단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면 정답인 시리즈도 함께 봤었죠. 몰라요 또는 알아볼게 또는 선택 의문문에서 나오면 정답이 되기 쉬운 표현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파트 2 100% 다 듣고 이해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올리자고 했고요. 자, 오늘 제가 파트 2 푸는 전략은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략을 익히는 것, 그리고 익힌 전략으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만 남아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파트 2는 더 이상 어렵다 또는 빠르다 느끼시는 파트가 아니라요. 점수 쑥쑥 올리실 수 있는 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특강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신학원 토익 라이브 홈페이지나 또는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에서 더 많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원 토익 라이브의 에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